백구야, 그만해. 아버지 무덤을 왜 파는 거야? 철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43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벌어진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73의 나이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검소하고 과묵한 성격이셨죠. 큰 욕심 없이 가족만을 위해 살다 가신 분입니다. 장례식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만 사셨거든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진돗개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묘지로 달려가서 무덤 오른쪽을 계속 파헤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개들이 주인이 죽으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계속 파는 거였어요. 백구야, 그만해. 어머니가 말리면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는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정숙이라고 하셔요.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농사만 지어오신 분이에요.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지만 집안일이나 돈 관리는 잘 모르세요. 서연아, 백구가 왜 저러는 것 같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영리한 개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사람 말을 잘 알아들었거든요. 그런 백구가 이렇게 집요하게 한 곳만 파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그 자리에 뭔가 묻어두신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너희 아버진 평생 가난하게만 사셨어. 숨길 것도 없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산 분이니 당연히 잘 아시겠죠. 그래도 백구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묘지로 가서 같은 자리를 파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여기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언니 미정이와 막내 진우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어요. 백구가 참 신기한 애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했습니다. 걔 하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시기였죠. 어머니도 점점 지치시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아버지 무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막지는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개니까 쫓아낼 수도 없으셨거든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백구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땅속에 뭔가 묻혀 있어도 냄새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백구가 판 구덩이가 꽤 깊어졌어요. 어른 무릎 정도까지 팔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연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백구가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표정에는 약간의 궁금증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일관되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냥 그리움 때문이라면 무덤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오로지 한 곳만 파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남겨두신 걸까?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 무엇을 숨겨둘 수 있을까?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특히 저와 진우가 대학 갈 때는 빚까지 내가며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혹시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 뭔가 준비해 두신 걸까요? 하지만 농사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잖아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사셨지만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묘지로 갔습니다. 백구가 또 그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분명히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뭔가 있는 거니? 백구가 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더 열심히 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백구가 이렇게 애를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언니 미정이와 형부 강수 씨, 그리고 막내 진우까지. 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백구가 계속 묘 옆을 파는 걸 보니까 혹시 아버지가 뭔가 묻어두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수 형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걔가 땅 좀 파면 금이라도 나오냐?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언니 미정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농사로 얼마나 벌었겠어? 숨겨둘 만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서운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백구가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만 파고 있잖아요. 엄마, 이런 말 믿지 마요. 미정 언니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맨날 허황된 소리만 해. 걔 때문에 괜히 아버지 무덤을 훼손할 수는 없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허황된 소리라니. 저는 그냥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서 말한 건데 가족들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셨어요. 자식들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창피하게 하지 마라, 서연아. 결국 어머니도 저를 말리시더군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확인해 봐요.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저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강수 형부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너 혹시 무슨 빚이라도 있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속상했어요. 진우는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구가 그렇게 계속 파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네요? 진우야, 너까지 왜 그래? 미정 언니가 짜증을 냈어요. 걔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난리를 칠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계속 망설이고 계셨어요. 서연아,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확인해 봐야죠. 정말 없다면 백구도 포기할 거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수 형부가 벌떡 일어섰어요. 야,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산 타령이야? 유산 타령이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걱정이 되는 거라고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그냥 걔가 주인 그리워해서 그러는 거지. 미정 언니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온 가족을 상대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저를 맡고 계시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호소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아, 그만해. 아버지가 뭘 숨겨두셨겠어? 평생 우리랑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러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저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았나 보네요. 그래, 서연아.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정 언니가 마지막 일침을 놨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백구의 행동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거든요.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묘지에 가봤습니다. 백구가 여전히 그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백구야, 정말 뭔가 있는 거지? 백구가 저를 보더니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한 번은 확인해 보겠다고 관리인 아저씨에게 부탁해서라도 파볼 작정이었어요. 백구가 이렇게 애를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저는 혼자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묘지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관리인 김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가족들 동의는 받으셨고요?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책임은 제가 질게요. 사실 가족들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아저씨는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파보죠. 혹시 모르니까 얕게만 파볼게요. 삽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김 아저씨와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백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더욱 신나게 땅을 팠습니다. 여기가 맞죠? 김 아저씨가 백구가 판 자리를 가리켰어요. 이미 꽤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백구가 한 달 넘게 여기만 파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삽을 넣었어요. 흙을 한 삽씩 파내면서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옆에서 계속 짖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빨리 파봐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한 삽, 두 삽 파내다 보니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뭔가 있네요. 김 아저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백구의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더 조심스럽게 파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어요.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서 겉면이 많이 상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 아저씨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뭔가 묻어두신 게 많네요. 백구가 상자 주변에서 꼬리를 세게 흔들며 짖었습니다. 너무 신나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까지 했어요. 확실히 이 상자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김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찾았네요.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네요. 걔가 정말 영리하구나. 김 아저씨가 백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묘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묘는 다시 잘 덮어야겠어요. 물론이죠. 원래대로 복구해 드릴게요. 김 아저씨가 흙을 다시 채우고 평평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찾아낸 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거겠죠? 저는 묘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뭔가 남겨두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특히 저를 비웃었던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가 걱정됐어요. 백구는 계속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상자를 찾았다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할 일을 다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와보세요. 정말 나왔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나오셨어요. 서연아, 진짜로 뭔가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상자를 보시더니 어머나 하고 탄성을 지르셨어요. 네, 백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자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뭔지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분명 아버지가 묻어두신 거예요. 어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셨어요. 당신이 정말 이런 걸 숨겨두셨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미정 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상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며칠 전에 저를 비웃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반응이었어요. 언니가 허황된 소리라고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정말 찾아낸 거예요. 미정 언니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뭔가 묻어두신 거야?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했어요. 어서 열어보자. 미정 언니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가족들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수 형부랑 진우도 와야죠. 다 같이 봐야 해요. 결국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상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특히 강수 형부는 걔가 땅 좀 파면 금이라도 나오냐고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당신이 정말 뭔가 남겨두셨구나. 나는 왜 몰랐을까?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심정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여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자의 주인은 아버지시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것이니까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습기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미정 언니가 목을 빼고 들여다봤습니다. 강수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눈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어요. 읽어보세요, 어머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평생 너희들에게 비밀을 지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셨어요.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것이 있다. 농사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과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읽어 내려가셨어요. 이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의 증서가 들어있다. 도심상가 건물 한 채, 빌라 건물 한 채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이다. 뭐라고? 강수 형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심상가 건물이요?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당신이 언제 이런 걸 사셨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 평생 농부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셨습니다. 정말로 등기부등본들이 나왔어요. 강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과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야? 미정 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이 가져갔어요. 눈을 크게 뜨고 훑어보더니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강수 형부도 서류를 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와, 이 위치면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 진우는 조용히 앉아서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아직 편지가 더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편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읽어 내려가셨어요. 내 전 재산은 자식들과 아내가 공평히 나누기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조건을 달아두셨을까요? 이 상자를 찾아낸 자가 재산 분배의 집행을 맡도록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자를 찾아낸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럼 서연이가?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상자를 찾았다고 해서 집행권까지 갖는 건. 하지만 어머니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특히 백구와 함께 이 상자를 지켜본 자에게 집행을 맡긴다. 그 사람은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백구가 제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도왔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는 달랐어요. 둘 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이상해요. 강수 형부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배는 가족 전체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미정 언니도 거들었어요. 서연이가 찾았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죠.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셨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남긴 유언이잖아.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집행권을 맡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거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상의는 무슨 상의야? 강수 형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쁨도 잠시, 벌써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중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하지만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돈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보다는 재산의 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왜 저에게 집행권을 맡기신 걸까요? 그리고 백구는 어떻게 상자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백구까지 이용해서 상자를 찾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발견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가 매일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부동산 감정평가부터 받아보자. 강수 형부가 말했어요.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나눌 수 있잖아. 맞아. 미정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할 건지도 정해야 하고, 저는 아직 심정 정리가 안 됐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강수 형부가 짜증을 냈어요. 돈이 썩어나가는데 뭘 망설여?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급하게 할 일이 아니야. 당신 뜻도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강수 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 벌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 말에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목소리 낼 자격도 없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강수 형부가 당황했지만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미정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형부 말이 맞아요. 부동산 관리는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나는 농사만 지었으니까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언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연, 너도 그래. 미정 언니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 유언이 뭐 대단한 줄 아나? 그냥 감정적으로 쓴 거지. 감정적이라뇨? 저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하셨는데.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강수 형부가 비웃었어요. 걔 때문에 상자 찾았다고 집행권을 준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형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백구가 뭐 어때서? 미정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걔는 걔일 뿐이야. 사람 일에 걔를 끌어들이는 게 웃기다고.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내 남편이 남긴 건데 내가 목소리 낼 자격도 없단 말이냐? 어머니, 울지 마세요. 진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형부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강수 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야, 너도 현실을 봐. 이런 큰 재산을 감정만으로 나눌 수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뜻은 무슨 뜻이야? 미정 언니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사람이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 순간 강수 형부가 서류를 낚아채려고 했어요. 일단 서류부터 우리가 보관할게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잃어버린다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미정 언니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나아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 남긴 건데 내가 목소리 낼 자격도 없단 말이냐?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형부, 너무 심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강수 형부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어려운 일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편히 있으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내 남편 재산인데 내가 빠져 있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정 언니가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된 후였어요. 진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강수 형부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유언은 어떻게 하고요? 유언은 참고사항일 뿐이야. 미정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상속인 전체가 합의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서류를 꼭 껴안으셨어요. 이건 내 남편이 남긴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 와서 무능력자 취급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서연아,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언니들이 너무 성급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널 믿었나 보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도 이제 너를 믿을게. 아버지 뜻대로 해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우셨을 리는 없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상자를 지켜본 자에게 집행을 맡긴다. 그 사람은 내 뜻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몫을 잃을 것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의 행동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진우를 불러서 편지의 전체 내용을 다시 읽어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몫을 잃는다? 진우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도 의미심장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나 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전문가와 상의해 봤는데요. 강수 형부가 말을 꺼냈어요. 유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 전체 합의가 필요하대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봐요. 미정 언니가 의기양양했어요. 우리 말이 맞죠? 하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런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 부분은 조건부 유언으로 볼 수 있겠네요.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상속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이요? 강수 형부가 당황했어요.
네, 유언자가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그를 위반할 경우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정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언니와 형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 뜻을 거스르려고 했잖아요. 그건 강수 형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내 남편은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은 돈 때문에 가족을 무시했잖니. 어머니, 저희가 언제? 미정 언니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며칠 전에 뭐라고 했니? 내가 농사만 지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내 남편 재산을 내가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만약 유언자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을 위반한 상속인의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진우가 물었어요. 유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미정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백구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백구야, 내가 아버지 뜻을 전해준 거구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유언의 조건을 위반했다면 상속분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탐욕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내 아버지가 널 믿었나 보다. 엄마도 이제 믿을게.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는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변호사와 따로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진정 가족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의 태도가 확실히 변해 있었거든요. 서연아, 미안해. 미정 언니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강수 형부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어머니는 관대하게 받아주셨어요. 괜찮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흥분할 만도 하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분명한 조건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아버지는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존중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이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재산의 절반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나머지 절반을 저희 삼남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몫은? 미정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아버지 조건에 따라 몫이 줄어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반만 받으시는 거예요. 절반이요? 강수 형부가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몫을 잃는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미정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결국 손해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진우가 물었어요. 진우는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으니까 원래 몫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은 어머니가 더 가지시는 거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아버지 뜻도 그런 거였을 거야. 어머니,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 내세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두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무시당했을 거야. 미정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절반만?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물론 언니가 앞으로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강수 형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네요.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무시한 게 문제였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미정 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미정아, 엄마가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무시해서 속상했던 거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정 언니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강수 형부도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요? 진우가 물었어요. 일단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저는 미리 알아본 정보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요.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어요. 미정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이죠.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이제는 어머니가 주인이시니까.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자.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야. 당연하죠. 미정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 형부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날 저녁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어머니와 저는 백구에게 맛있는 고기를 줬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 뜻을 모를 뻔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진우가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하셨을까?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셨으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백구까지 이용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어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 주셨구나. 며칠 후 부동산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와, 이 정도라니. 미정 언니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정말 부자시네. 진우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해. 당연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미정 언니가 다가와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진짜 반성했어요. 알았다, 미정아. 어머니가 딸을 껴안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 강수 형부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고 욕심을 부렸네요. 괜찮다. 어머니가 관대하게 받아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어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던 가족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주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묘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잘 해결됐어요. 어머니도 이제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백구도 제 옆에 앉아서 묘를 바라봤어요. 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재산을 관리하시고 미정 언니와 강수 형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 묘를 찾아뵙고 있어요. 오늘도 어머니, 저, 진우, 미정 언니, 강수 형부, 그리고 백구까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묘 앞에서 인사를 드리셨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졌어요. 백구는 묘 옆에 앉아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백구야, 이리 와. 어머니가 백구를 부르셨어요. 백구가 달려와서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저는 가져온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서 백구에게 줬어요. 백구야, 맛있게 먹어. 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백구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미정 언니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걔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요. 백구는 특별한 개야. 진우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니까. 강수 형부도 감탄했어요. 저는 처음에 걔가 뭘 안다고 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백구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잖아. 백구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그때 백구가 밥을 다 먹고 저희를 둘러보았어요. 마치 모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응, 너무 편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무엇보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 미정 언니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앞으로는 뭐든지 의논 드릴게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요. 그래, 그게 맞다. 어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강수 형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부동산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백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만약 백구가 땅을 파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영영 몰랐을 거예요.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거야. 어머니가 백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켰구나. 백구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마치 당연하죠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진우가 말했어요.
네, 매주 꼭 올 거예요. 미정 언니도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묘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나 부동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팔짱을 꼈어요. 이제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네요. 백구는 우리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꼬리를 높이 세우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니까 백구도 기뻤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백구가 찾아준 상자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을 보니 백구가 마당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덤을 파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푹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백구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게요. 백구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줘.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백구가 잠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아버지와 백구가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